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다정하면 관계가 오래 간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다정한 사람이 먼저 지치고 먼저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괜히 혼자 의미를 붙이다가 마음이 먼저 바닥나는 쪽은 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마음을 쓰는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늘 먼저 반응해왔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냉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다정하면 밀리고 무심한 사람이 중심을 지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운 존재라고요. 오늘은 이기는 법이 아닙니다. 다정함 때문에 계속 밀려왔던 인생을 여기서 멈추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정하면 안 되는 건가? 이제부터는 차갑게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문제는 다정함이 아니라 다정함을 쓰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 착한 성격이 아니라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린 삶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반응하는 사람부터 관계에서 먼저 지친다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표정 하나가 마음에 걸려 괜히 여러 번 떠올려 봅니다. 그 말에 그런 뜻이 있었나? 내가 좀 예민했나? 이렇게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 이미 피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 뜻 없이 한 말에도 의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하루 감정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편해지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바쁘고 늘 설명할 준비를 하고 늘 상처받을 각오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나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운함이 생긴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서운함을 붙잡고 말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마음이 소모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마음이 좀 흔들렸네. 딱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말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 일인지 하루쯤 거리를 둡니다. 이 하루의 거리가 관계를 살립니다. 바로 반응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는 무거워지고 조금 늦추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결국 늘 먼저 지치는 쪽은 마음이 빠른 사람이고 끝까지 남는 쪽은 반응을 늦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심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을 본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다정한 사람은 늘 사람을 먼저 봅니다.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저 말이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항상 상대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상대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사람은 결정을 해놓고도 계속 흔들립니다. 주고 나서 후회하고 말하고 나서 마음이 상하고 참고 나서 억울해집니다. 반대로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봅니다. 지금 이 부탁이 가능한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해줘야 할 일인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단순합니다.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 태도는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져갑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말합니다. 모든 일은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아니면 억지로 붙잡아도 결과가 어긋난다는 뜻이죠. 무심한 사람은 조건이 아닌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운함이 줄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람 마음부터 살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감정으로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태도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무심해졌을 때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분명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심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다정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계속 이해시키고 계속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애쓸수록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정함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편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주고 내가 먼저 맞춰주고 내가 먼저 참아주니까 상대는 편합니다. 하지만 무심해지는 순간 그 편의가 사라집니다. 그때 두 부류가 갈립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연락이 줄어드는 사람. 괜히 서운한 티를 내거나 요즘 왜 변했어?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다정함과 관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덜 챙겨도, 덜 맞춰도, 덜 설명해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붙잡고 싶어질수록 놓지 못할수록 고통이 커진다는 뜻이죠. 무심은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집착을 거두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심해지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남아야 할 사람이 남고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억지로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질 사람은 자연히 가까워지고 멀어질 인연은 말없이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상처도 줄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가족 앞에서 무심하지 못할 때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감정에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낯선 사람 앞이 아닙니다. 가족 앞입니다. 자식이 한 말 한마디, 며느리의 표정 하나, 배우자의 무심한 방응에 하루 마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무심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낳아서 키웠고 희생했고 참아왔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나를 귀찮아하나? 답이 짧으면 마음이 멀어졌나? 하지만 여기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기대를 괴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위험한 건 미움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부모 마음을 알면 이럴 수 없지 않나? 이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무심한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바쁘겠지. 말이 짧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관계가 풀립니다. 자식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연락이 편해지고 부모는 마음이 덜 흔들리니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무심이 만드는 역전입니다. 부처는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말이 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가족은 잡아야 이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편해야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무심은 가족을 멀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가족을 오래 두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부탁 앞에서 무심하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에 후회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선택은 큰 결단이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한 한 번의 부탁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부모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거절해? 지금 힘들다잖아. 이 말들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섭니다. 미안함, 안쓰러움, 죄책감. 그 감정에 밀려내 상황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거절했어야 했는데.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비는 모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돕는 것이라고요. 무심한 사람은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줄 수 있으면 줍니다. 줄 수 없으면 안 줍니다. 설명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해지는 순간 이미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선택이 나중에 원망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그것만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극단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돕는 것도 극단이고 아무도 돕지 않는 것도 극단입니다. 무심함은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결정한 선택에는 후회가 적습니다. 돈 문제에서 무심해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덜 망가집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입니다. 6번째는 무심해질수록 오히려 존중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애씁니다. 도와주고, 챙기고, 맞춰주고, 참아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럴수록 존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왜일까요? 존중은 요구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앞설수록 행동에는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은 상대에게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존중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을 지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쇼펜하우어는 존중은 거리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무례해지고, 거리가 지켜질수록 예의가 살아난다는 뜻이죠. 무심함은 이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리가 생깁니다. 다정함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다정함 때문에 내가 계속 뒤로 밀려날 때입니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끌려가지 않게 붙잡아두는 힘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지 않으면 됩니다. 다정해서 계속 밀려왔던 삶, 오늘 여기서 한번 멈춰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요, 당신은 지금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덜 소모하고 관계에서 중심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